마당이 있는 집에서 9월 19일 밤과 20일 새벽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19일 이후 주란의 뒷마당에서는 더 이상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고 상은은 윤범에게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되었죠. 이 화에서는 9월 19일 상은과 윤범이 차를 타고 가는 여정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상은은 피로회복제의 뚜껑을 딴 채 윤범에게 건넵니다. 아마도 수면제를 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한 것은 수면제를 탄 음료를 집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사는 것이에요. 아무튼 원작 소설대로라면 윤범이 잠든 다음 상은이 운전석으로 옮겨 탄 후 저수지까지 운전을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화에서 윤범의 차량이 잠시 멈췄다가 출발하는 장면이 있었고 2화에서는 조수석에 있던 상은이 운전석으로 옮겨 타는 모습이 나오죠. 소설의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몸집이 작은 상은이 운전석 의자를 뒤로 당겨 윤범의 무릎에 앉아서 운전을 했을 텐데요. 그 상태로 저수지 물가까지 가서 기어를 드라이브로 바꿔놓아 차가 천천히 물에 빠지도록 한 것이죠. 20일 아침 윤범의 죽음을 확인한 후 상은은 삶에 대한 애착이 더욱 공고해진 것처럼 보였는데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상은이 정신없이 짜장면을 먹는 모습은 저의 식욕을 자극하는 동시에 그녀의 지난 삶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자신을 시궁창이라 표현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 사라지니 없던 식욕까지 생긴 것이죠. 하지만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상은에게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은은 주란네 집 방문 후 들떠있던 윤범의 모습을 상기하며 그의 계획을 유추해보는데요. 그리고 미리 챙겨놨던 핑크색 핸드폰을 일단 켜보네요. 핸드폰의 주인은 엄마라는 별명을 가진 이수민이라는 여자아이였죠. 수민은 청소년 성매매를 미끼로 남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일당에 속해 있는 것 같았어요. 핑크색 핸드폰에는 잡지에 실린 박재호의 가족 사진과 주차장에서 찍힌 듯한 재호와 수민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박재호가 수민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윤범이 수민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은 유추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또한 윤범은 주란의 집에 방문했을 때 내부 사진을 찍어서 재호에게 보낸 후 금액을 더 올려서 요구했는데요. 아마도 수민의 핸드폰에는 주란의 집 내부에서 찍은 셀카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주란의 집 거실에 떨어져 있던 수민의 핸드폰 액세서리도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더 나아가 마당에 있던 시체의 정체 또한 이수민일 것이고요. 사마 예고를 보니 아직 상은은 수민이 죽었다는 것은 모르지만 윤범과 똑같이 돈을 요구하며 재호를 협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박재호 대신 주란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는 듯합니다. 9월 19일 밤 박재호는 주란과 승재에게 수면제를 먹입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승재에게 우유에 탄 수면제를 그것도 엄마가 준 것이라며 건넸는데요. 평소 주란은 승재에게 우유를 주지 않았죠. 결국 승재는 아빠의 거짓말을 알고도 우유를 마신 건데요. 승재는 주란보다 재호의 실체를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드라마가 끝나기 전에 속마음을 보여줄지 모르겠네요. 인터넷에서 미성년자가 집 구하는 방법을 검색하던 모습으로 보아 현재 상황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재호는 주란에게는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가족들을 재운 후 나갔었죠. 주란이 새벽에 깼을 때 재호는 없었고 다음날 그의 신발과 차바퀴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는데요. 19일 밤 재호는 마당에 있던 수민의 시체를 다른 곳에 유기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음날부터는 마당에서 더 이상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지만 주란에게 재호의 거짓말은 마당에 있던 시체보다 더 큰 혼란을 주는 것 같았는데요. 거기에 윤범의 죽음은 주란에게 남편에 대한 의심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마 예고를 보니 주란은 해수의 집 CCTV를 통해 20일 새벽 남편의 차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야 마네요. 이미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진 주란은 상은의 접근을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주란만 몰랐을 뿐 재호의 태도는 이상한 점이 많았죠. 주란의 트라우마인 언니의 죽음을 이용해서 그녀를 조종하는 모습이 특히 그랬는데요. 아내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입지가 불리해지는 듯 싶으면 그 일을 일부러 끄집어내는 것 같았어요. 재호에게는 주란 언니의 죽음이 아내를 조종할 수 있는 무기가 된 것이죠. 혹시 주란 언니의 죽음이 재호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주란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는데요. 2화에서는 우울증 약을 먹는 대신 CCTV로 사실 확인을 하려 하죠. 또한 언니의 기일에 김윤범 장례식장에 참석하며 진실에 가까워지려는 노력도 서슴지 않습니다.
앞으로 드라마 안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주란의 행보가 기대되네요. 이상으로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 2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